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났습니다. 집권 이후 사실상 첫 소통의 자리였다라는 평가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주로 민생을 이야기했고 협조를 당부했고 이재명 대표도 민생이 너무 어렵다면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이어 전청조 씨도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에게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쟁점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습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민생 경제 법안과 연금 개혁 등의 국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시정 연설 전 국회에서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짧게 악수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여당과 합의한 민주당은 대신 회의장 밖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이어서 윤재호 원내대표도 오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문제에 중앙정부나 여당이 지침을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본격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던 여군 한 명을 구출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 확산에 따른 비판 여론에도 인질 석방을 위해서 필요한 건 휴전이 아닌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도 현재 시점에서 휴전은 하마스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25개 시군농장 67곳에서 매몰 처분을 받은 소는 모두 4,370마리입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 또 아들 곽병채 씨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뉴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곽상도를 범죄 수익 은닉 등을 혐의를 더 적용해서 추가 기소하기로 했고 또 아들 곽병채 씨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곽 전 의원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추가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피고인 곽상도 전 의원 또 아들 곽병채 씨 역시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속보 또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고 연금 개혁 같은 각종 입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언급했던 내용이 총망라됐다고 할 수 있는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역시 민생이 핵심이었다고요? 네,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657조 원으로 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생에 초점을 맞춰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총 지출을 편성하면서 총 23조 원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는데요. 건전 재정 기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으로는 물가 안정, 밖으로는 국가 신인도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특히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정책 최우선을 물가와 민생 안정에 두겠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인상했고 기초와 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며 병 봉급은 내년에 35만 원 올려 2025년까지 205만 원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서 논란이 됐던 국가 R&D 예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 돈은 민간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면서 첨단 AI 디지털과 바이오, 양자 등에는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7분 동안 진행된 오늘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를 23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했고요. 국민과 개혁, 미래, 민생 등도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야당의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윤 대통령은 지금의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탁드린다 이 말만 5차례를 했고요. 함께 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있었던 시정연설 때는 야당은 보이콧으로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는 등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날을 세웠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종류의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와 80여 차례 회의로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차례 계층별 심층 인터뷰와 여론조사 등 방대한 데이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3대 개혁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과 3대 개혁 법안은 물론 국가재정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 법안에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 냉랭했던 분위기를 깨고 변곡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이 예산 정국에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도중에 본회의장에서 구성과 야유 등을 하지 않기로 여당과 신사협정을 맺었던 민주당은 대신해서 이 회의장 밖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혹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목받았던 사전 환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어렵다면서 정책과 예산의 대대적 전환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두고 여야는 크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건전 재정 기조로 혈세 낭비를 차단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복지는 강화됐다며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오늘 연설이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과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 연설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했다면서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정부 예산안에 국민의 미래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과 오부 요인, 여야 대표의 사전 환담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공개된 차담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악수하며 오랜만이라고 짧게 말을 건네는 정도만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비공개 차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민생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답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전 환담은 짧은 시간 많은 사람이 참여했던 만큼 영수회담 제안 등 기대를 모았던 수준의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선 고성과 야유, 보이콧을 하지 말자는 여야 간 신사협정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30여 차례의 박수가 쏟아졌고 윤 대통령도 연설을 마친 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소속 의원들이 국민 포기,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요.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 추진하겠다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는 어제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 회의를 마친 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거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또 광명과 과천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선 김포가 먼저라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선용 전략이라는 비판에는 지역의 요구 사안에 대해 정당 입장에선 응답을 하는 게 의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뜬금없는 발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방자치의 문제라면서 중앙정부나 여당이 지침을 주듯이 방향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만약 지자체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민주당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오후 1시 20분쯤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 A씨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이 안 됐습니다. 1시 20분쯤이었고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70대 남성이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던 여성 군인 1명을 구출했습니다. 하마스 시설 600여 곳을 타격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하마스 습격대 인질로 잡혀갔던 오리 메기디시 이병이 작전 중 구출됐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메기디시 이병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며 가족과 재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에 붙잡혀간 인질 230여 명 가운데 작전으로 구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군은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시티 가장자리로 진입하고 북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에는 도로에 서 있던 이스라엘 탱크가
다가오는 승용차를 발견한 뒤 발포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لا حول ولا قوة إلا بالله لا حول ولا قوة إلا بالله راح فيها الراجل لا حول ولا قوة إلا عينه كاملة يا الله عينه كاملة.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 들어간 지상군의 유도에 따라 드론과 전투기 등을 이용해 하마스 관련 시설 6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אנחנו בהערכת מצב כל הזמן, מתקדמים באופן מדורג על פי התוכניות המבצעיות שלנו. הפעילות ההתקפית תתמשך ותתעצם לפי שלבי המלחמה ומטרותיה.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된 포탄은 가자시티에 위치한 알쿠드스 병원 인근에도 떨어졌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지점도 공격을 받아 도로가 파괴되고 창문이 날아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떠밀려간 가자지구 남부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라파이 주거지에 공습이 가해져 여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계속된 이스라엘 공격으로 미성년자 3,400여 명을 포함해 총 8,3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음악 축제에 갔다가 의식을 잃은 채 트럭에 실려 하마스에 끌려간 20대 독일계 이스라엘인 여성 샤니 룩이 결국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샤니가 가자 지구로 끌려간 뒤 참수된 걸로 보인다고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샤니의 어머니 리카르다 룩은 이스라엘군 정부에 의하면 딸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다고 DPA 통신에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인질 영상을 공개하면서 협상에 응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측은 잔인한 심리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입니다. 가운데 앉은 여성은 진작에 휴전했어야 한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꾸짖고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마스는 화면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시온주의자 인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은 즉각 퍼져나갔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고 있는 인질 가족들에게는 그나마 희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It gives us a lot of hope to see that they're still alive. We haven't given up on them yet. 이스라엘 언론은 영상 속 인질들이 하마스가 적어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이 거세지자 하마스가 다양한 심리조종 전략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잔인한 심리 선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에 등장한 여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납치되거나 실종된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가자 지구로 연료 반입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인질 석방 의사를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240명가량이 인질로 잡힌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 확산에 따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 휴전이 정답은 아니라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은 하마스에 항복하라는 뜻이라며 가자지구 지상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진주만 공격과 9.11 테러 당시 휴전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며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Calls for a ceasefire are calls for Israel to surrender to Hamas, to surrender to terrorism, to surrender to barbarism. That will not happen. 또 이스라엘 군인을 구출한 건 군사작전이었다며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건 휴전이 아닌 압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전쟁의 명분은
문명의 미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ll, I'm telling you right now that the future of our civilization is at stake. We have to win this war. We'll do it by minimizing civilian casualties, and may we succeed. 미국 백악관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전쟁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나 하마스와 달리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일부러 겨냥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illing civilians is not a war aim of the Israeli Defense Forces. Their war aim is to go after Hamas terrorists. 그러면서 휴전은 하마스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이스라엘의 휴전 반대 입장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a ceasefire is the right answer right now. We believe that a ceasefire right now benefits Hamas. 이런 가운데 론데르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미국과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을 정도로 긴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하마스는 테러 단체고 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나진항에서 최근 나흘 단위로 선박 입항이 반복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상업 위성 서비스 플래닛 웹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일과 23일에 이어 27일에도 이곳에 북한 전용 부두에 약 105m 길이의 선박이 새롭게 정박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나진항에서 러시아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다음 주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권 씨가 다음 달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를 다음 달 4일 불러 조사합니다.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4일 오후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혐의를 받는 이선균 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에 이어서 그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도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현희 씨는 인터뷰를 며칠 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 또 전청조 씨도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두 사람의 주장이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서로가 이제 진실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진실이 무엇인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실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주된 요지는 전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혼인을 빙자했든 성전환을 거짓말을 했든 재벌과 삼세 행세를 했든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을 속여왔는데 일단은 남현희 씨와의 관계에서는 남현희 씨가 워낙 주목받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이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본인은 철저하게 속았던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기 피해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이 지금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았고 또는 혹시 속지 않고 중간에 어떤 사기 범행에 일조하거나 방조하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이것을 도왔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요.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첫 번째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이것을 언제 알았는지 뭐 여자임을 알았는지 뭐 남자였는지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임신 관련해서 이제 속았던 사정이 있었는지, 뭐 임신과 관련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는지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재벌 3세가 아닌 것을 언제 정확하게 알았는가, 뭐 예비 며느리 이러면서 P그룹 회장인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도 이제 남현희 씨는 제출을 하면서 내가 이런 문자들까지 받아서 속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전 씨에 대한 실체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알았는지 따라서 남현희 씨가 공범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공범으로 지목하기는 아직까지는 섣부르다. 왜냐하면 일단 남현희 씨도 나도 사기의 피해자고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사기죄는 돈이 건네가야 사기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속았다는 거에 넘어가서 어떤 재물을 이제 취득을 하기 위해서 편취를 해야 사기죄인데 남현희 씨가 알았다면 돈을 건넬 가능성이 없잖아요. 정체를 알았다면. 그래서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처음에는 이제 전혀 모르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유지하다가 중간 정도는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하고 피해를 야기하는 걸 알았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희 이름 석자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받거나 이 남현희의 이름을 활용하게끔 도왔다. 막지 않았다. 이런 방조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씨는 2월부터 내가 재벌이 아닌 걸 알았다라는 것이고 2월이면 초기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재벌 3세가 아닌 것을. 근데 남현희 씨는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다. 나도 완벽하게 속았다. 의구심은 있었으나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오늘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네, 신속하게 신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체포영장의 사유로는 이 그러니까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한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그 일부 보도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 보도를 통해서 이 전 씨가 밀항을 계획하고 밀항의 어떤 도주 방법을 물색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론되는 사기 피해액은 전 씨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기금을 받아서 나는 남현희한테 무슨 외제차 3억 원짜리도 주고 뭐 고급 숙박도 가고 용돈도 주고 뭐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소 5억입니다. 5억 이상의 사기죄면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전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범죄 전력이 많아서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종료한 다음 3년 안에 또 똑같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기간이라고 해서요. 본래 사기죄 양형보다 2배 더 가중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사기죄로 또다시 복역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도망갈 염려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전청조 씨가 과거에 사기쳐서 복역했던 그 혐의요. 지금과 같은 범죄입니까? 사기죄입니다. 사기 동종 정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일부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재벌가 3세다. 그리고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서,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아내의 처에 대한 식구까지 이제 거짓말을 할 정도로 똑같은 수법으로 혼인을 빙자하든가 아니면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갖가지 사기 수법을 동원한 것이 이제 판결문으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이 역시 비슷한 선상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을 다수 물색하는 과정에서 남현희 씨도 있었고 지금 진정과 고소가 접수된 것만 최소 3건입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 이해 사건을 말씀드리는데 대출 사기, 대출 받아서 뭐 나한테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뭐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투자해라, 중국 사업에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재벌가인데 뭐 굉장히 유도 전망한 사업을 하고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주겠다고 지금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들이 지금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를 만나면서도 다른 여성이나 남성에게 접근해서 그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남현희 씨랑 전청조 씨가 결혼 발표를 한 게 23일이었어요.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 본인이 사기를 쳤던 것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제보를 분명히 할 걸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 이제 전 씨가 계획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명한 사람, 그러니까 유명 인사를 내세워서 사기죄에 어떤 활용할 생각을 했지만 이 유명 인사를 통해서 재혼을 발표했을 경우에 본인의 과거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폭로가 되고 인터넷상이 뜨거울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보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잠깐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가겠지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으나 그렇군요.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정보력이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갖가지 폭로가 올라오는 것을 잠재우기가 어려웠고 예.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실제 고소까지 접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각종 이제 고소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남현희 씨도 전청조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속아서 그리고 예. 어떤 그 금전적인 지급이나 피해를 받는지가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예, 같습니다. 친척들이나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예, 하니까요. 가족들도 이제 정말 유명한 재벌 3세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원금 매수에 문제가 없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받겠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을 것이고 투자금을 건네는 과정에서도 막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 당시까지는 전 씨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본인이 어떤 이 사람이 사기 행각을 하는지를 좀 알았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네.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금전적인 어떤 뭐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다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사용하라고 돈을 건넸다거나 그럼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일부 피해자들은 남현희 씨도 알면서 방조한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처음에야 몰랐지만 중간에라도 알고 이것을 양심 선언을 하거나 피해자들한테 이 사람 재벌 3세가 아니니까 돈 투자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일부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전청조 씨가 2월에 알았다고 하는 점과 최근에 알았다고 하는 점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투자한 사람들은 네. 만약에 2월에 알았다면은 남현희 씨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만약에 남현희 씨가 이 불법행위, 이 사기라는 피해에 일정 부분 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면 예. 공동 불법행위가 돼서 남현희 씨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도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 씨는 나 혼자 사기를 야기해서 내가 피해금을 다 변제해야 될 법적 책임이 남현희 씨랑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전청조 씨가 어제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저 돈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전청조 씨가 징역 몇 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 네.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청조 씨는 반성하는 듯 하지만 그 1억 원 지금 저한테 하나도 없고 남현희한테 썼어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빨리 확인을 해서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이제 수사기관에서 찾아내야 되는데요. 예. 적어도 사기 피해자들한테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남현희 씨를 붙들고 저렇게 남현희 씨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사기죄로 구속이 되면 양형에서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양형 합의. 네. 예. 피해자 합의를 보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길 말고는 감형받을 일이 없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합의금을 마련할 길이 없고 금전적으로 지금 어려우면 남현희 씨한테라도 도움을 청하거나 남현희 씨가 대신 합의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계속적으로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지목하거나 책임이 일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많은 범죄 수익이 지금 남현희 씨한테 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현희 씨는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 씨가 투자금을 받을 때 남현희 씨 모르게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자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기죄에서는 과실로 사기의 범죄에 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요. 나도 모르고 나도 피해자가 돼버린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때는 예. 사기의 피해자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예. 다만 주변에 도의적,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져야겠죠. 지금 윤리적 책임은 사회적 비난으로 충분히 지고 있는 가정이라고도 보여지는 면이 남현희 있고요. 씨 말씀하는 예, 거죠? 나아가서는 법률적인 책임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피해자들이 얼마나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펜싱 관련한 클럽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 사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한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의 저명성을 보고 투자했겠죠. 그럼 책임을 같이 져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경계선에서 서로를 공방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부분 이야기해 주셨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이제 전청조 씨에 대해서
그리고 남현희 씨에 대해서 각각 밝혀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사기 피해의 규모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고소장만 나와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여기저기 지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거든요. 한 경찰서에서 병합해서 그 피해자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명에 대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사람인가요? 2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인지 아무튼 특정된 피해자 한 명은 진술 조사가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총조 씨한테 그 질문을 해서 이제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피해자들을 이제 진술 조사를 받고 피해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피해자들 진술 이외에 이제 물적 증거로서 결국은 이제 뭐 SNS를 통해서나 뭐 문자나 대화나 통화로 이제 거짓말, 기망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휴대전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현재 전 씨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빨리 압수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그 세컨폰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핸드폰은 지금 남현희 씨가 하나 가지고 있고 노트북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 행각을 한 정황들을 다 포착을 해서 이제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 목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자든 남자한테 전화해서 예를 들면 연인 감정을 호소하면서 투자를 하게끔 유도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과 접촉한 통화 목록을 다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남현희 씨한테 선물해준 차라든지 고급차 그리고 명품 이런 것들 다 사실상 처분을 해서 갚는데 써도 되는 겁니까? 사실 법률적으로는 범죄수익법에 따르면 범죄로 취득한 것을 알면서 취득해야 그것을 은닉한 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선의로 내가 모르고 그냥 남녀간에 또는 여여간에 선물로 줬다면 그건 증여고 그럼 받는 순간 소유권이 저한테 옮겨지는 겁니다. 범죄 수익만 강제로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남현희 씨는 모르고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만약에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가담한 게 아니라면 강제로 뺏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남현희 씨는 대중에게 관심을 받는 스포츠 스타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체육 지도자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비난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전 씨로부터 받은 재산은 판매해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뭐 피해자 뭐 그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그분들에게 일정 비율로 배상을 한다던가 이런 사회적 책임이나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태도를 보여야지 마땅하지 않을까. 본인도 지금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명품. 전 씨가 와서 준 거다. 하지만 그걸 계속 보유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이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고가의 차량이나 선물은 뭐 중고시장이나 어디에 팔아서 이 피해 배상하는 데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요. 지금 체포영장 또 압수영장까지 청구가 됐고 발부되는 즉시 이제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실 공방도 가려질 것 같고요. 그 윤리적 책임 이야기해줬는데 남현희 씨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설 원작의 영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영화 속 지영은 출산 이후 육아와 가사를 위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30대 여성이 82년생 김지영처럼 경력 단절 여성이 됐지요. 그런데 최근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하는 30대 여성이 크게 늘었는데요. 언뜻 보기엔 좋은 지표인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씁쓸한 결과입니다. 아이 대신 일을 선택한 여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하는 30대 여성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죠.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 활동은 지난해 75%였습니다. 2017년 5년 전에는 66.2%였으니까 이전 세대보다 8.8%포인트 높아진 건데요. 두 세대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5년 사이에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30대 초혼 여성이 많아졌는데요. 자녀의 유무가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 78.7%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경제 활동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아이 대신 일을 선택하는 30대 여성이 더 많아졌다고 분석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결과인 거죠. 일하는 30대 여성이 늘어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겠지요. 결국 출산율을 높이면서도 육아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도 함께 상승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정부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그동안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출산 휴가 뒤 자동으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도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사회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과 육아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82년생 김지영이 영화 속 이야기로만 남으면 좋겠습니다. 소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발생 농가의 한우를 모두 예방적으로 처분을 하고 백신 접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한우 29마리를 사육하는 이곳에서 32개월짜리 암소가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단단한 혹등이 발견됐는데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 마리가 이상하니까 먹이를 잘 안 먹고 하니까 한우 농가가 이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아저씨도 걱정하더라고요.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 직후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에 있는 소농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흡들 곤충인 모기와 같은 그 매개체가 옮기는 질병인데요. 그 축산 농가나 이런 데서 모기 방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기 서식지인 무릉 등이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해주시고. 경남도는 공급받을 백신 35만여 분 가운데 1만 도분을 우선 확보해 창원에 있는 모든 소농장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3주가량 걸리기 때문에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더라도 농가에선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출국 정지 조치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19층에서 술병 등 유리병을 집어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 아르헨티나인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내에서 지하철 요금 결제 문제로 다투다 영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출국이 제한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마세라티 승용차가 인근 소양강으로 떨어져 운전자 2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차량이 BMW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강으로 추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자 지나가던 군인들이 진화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낮 11시 40분쯤 경기 여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을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나자 당시 화재 현장을 지나던 군 장병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도왔습니다. 미국에서 헬로윈을 앞둔 주말인 사흘 동안 13개 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잇따라 발생해서 10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멕시코 휴양 도시 아카풀코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규모가 100명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새 애니메이션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가을답지 않게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6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아침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충북 북부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3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5도, 광주와 대전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 22도, 광주와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또다시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난 뒤 다음 주에는 날씨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났습니다. 집권 이후 사실상 첫 소통의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주로 민생을 얘기하며 협조를 당부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민생이 너무 어렵다면서 정책의 전환을 요청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